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며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에서는 파일을 여는 방법부터 의상을 선택하고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아바타의 의상을 자연스럽게 드레이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순서대로 다뤄볼게요. 클로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산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클로셋을 통해 파일을 쉽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교육용 파일도 클로셋에 미리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그럼 클로 라이브러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열어주고 클로셋 라이브러리 탭을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우측에 계정 정보를 클릭하면 클로 소프트웨어 로그인 시 입력한 정보로 자동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와 다르게 클로셋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클로셋 탭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보여질 텐데요. 그 다음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면 클로셋 웹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사전에 가입한 클로셋 계정 정보를 입력해 로그인해 주세요. 성공적으로 연동되면 클로 안에서도 클로셋 파일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그룹을 클로로 변경합니다.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컴퍼니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 만약 워크룸 구조가 이름 순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솔트 정렬을 네임으로 변경하고 03, 클로 파운데이션 워크룸 내에 0301, 셀렉션 시뮬레이션 파일을 더블 클릭 혹은 3D 윈도우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3D 윈도우에 의상과 아바타가 함께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일이 잘 열렸다면 라이브러리 창을 닫아줄게요. 이제 보이는 의상을 활용해서 각각 3D 윈도우와 2D 패턴 윈도우에서 의상을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3D 윈도우에서 의상을 선택해 볼게요. 의상을 선택하려면 먼저 툴바에서 Select and Move 툴이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툴을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선택한 툴 아이콘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턴이나 의상을 선택하기 전에 항상 이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툴이 선택된 상태라면 3D 윈도우에서 아바타가 입고 있는 의상을 클릭해 볼게요. 선택한 의상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며 선택 지점에는 기즈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즈모는 선택한 패턴을 이동하거나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또한 선택된 패턴은 3D 윈도우뿐만 아니라 2D 패턴 윈도우에서도 패턴의 외곽선이 하이라이트 되어 함께 선택됩니다. 3D 윈도우에서 의상의 여러 지점을 클릭해 보면 클릭한 지점에 파란색 포인트가 나타나고 이 포인트는 2D 패턴 윈도우에도 표시돼서 정확히 어느 위치를 선택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제하고 싶을 땐 3D 윈도우의 빈 공간을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2D 패턴 윈도우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기본적인 방식은 3D 윈도우와 동일하지만 2D 패턴 윈도우에서는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택된 채로 패턴을 선택해야 합니다. 2D 툴바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 옆에 트랜스폼 패턴 툴 아이콘이 따라다니며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D 패턴 윈도우에서도 패턴을 클릭하면 패턴의 외곽선이 하이라이트 되며 3D 윈도우와 연동되어 함께 선택됩니다. 마찬가지로 2D 패턴 윈도우의 빈 공간을 선택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로 잘못 선택하거나 이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방금 전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싶다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Z키를 함께 누르면 바로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있어요. 또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알파벳 Y키를 함께 누르면 방금 취소했던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의 패턴을 동시에 선택하는 방법들을 연습해 볼게요. 여러 개의 패턴을 한 번에 선택하려면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채로 3D 혹은 2D 패턴 윈도우에서 원하는 패턴들을 중복해서 클릭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통해 모든 패턴을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영문 A키를 동시에 누르면 패턴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또는 2D 패턴 윈도우에서 트랜스폼 패턴 툴이 선택된 채로 마우스 드래그하여 점선 박스 안에 모든 패턴이 들어오게끔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패턴이 아닌 특정 패턴만 드래그하여 중복 선택하고 싶을 경우 2D 패턴 윈도우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점선 박스 안에 온전히 포함되지 않고 걸쳐져 있는 패턴도 모두 선택됩니다. 이때 컨트롤 키는 드래그하여 선택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다음으로는 2D 패턴 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패턴을 선택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D 패턴 윈도우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의 점선이 따라다니며 올가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점선을 이용해 원하는 영역을 자유롭게 지정해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빈 공간을 클릭하면서 점선을 이어 그려나가면 올가미 영역 안에 포함된 패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서 더블 클릭해 올가미 영역을 닫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줄게요. 다음으로는 선택과 관련된 우클릭 메뉴를 살펴볼게요.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원하는 패턴을 선택해 줄게요. 그 다음 선택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우클릭 메뉴가 나타나면 여기서 인버트 셀렉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방금 선택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이 모두 선택됩니다. 이번에는 패턴에 적용된 속성에 따라 같은 속성을 가진 패턴들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원하는 패턴을 하나 선택해 줄게요. 선택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해 볼게요. 우클릭 메뉴가 열리면 Select All with Same Property 항목에 마우스 오버 해볼게요. 그러면 Particle Distance, 레이어, 패브릭처럼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패브릭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선택한 패턴에 적용된 원단과 같은 원단이 사용된 모든 패턴이 함께 선택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바타가 상의와 하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2D 패턴 윈도우에서 상의 패턴 중 하나를 선택해 줄게요. 선택한 패턴 위에 마우스를 올려 우클릭한 다음 Select All Sewn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재봉으로 연결된 상의 패턴들이 모두 함께 선택됩니다. 또는 2D 패턴 윈도우나 3D 윈도우에서 패턴 중 하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재봉된 모든 패턴이 한 번에 선택돼서 여러 패턴을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D 윈도우에서 패턴을 이동, 회전할 수 있는 기즈모 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으로 기즈모 툴의 역할과 세 가지 타입에 대해 살펴볼게요. 기즈모는 패턴이나 의상을 선택하면 나타나며 기준 축에 따라 이동하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즈모는 이동과 회전 시 기준이 되는 축 설정 방식에 따라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클로의 기즈모는 스크린 코디네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코디네이트 기즈모는 카메라의 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뷰, 즉 3D 윈도우에서 바라보는 뷰가 바뀔 때마다 기즈모의 축은 카메라를 따라 반영됩니다. 그리고 로컬 코디네이트 기즈모는 선택한 물체가 갖는 고유의 방향에 따라 기즈모의 축이 나타나며 선택된 객체는 객체의 고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코디네이트 기즈모는 카메라 뷰나 물체에 관계없이 3차원 공간의 기준축을 중심으로 기즈모의 축이 나타나며 선택된 객체는 어느 방향에서 기즈모를 선택하여 움직여도 X, Y, Z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상으로 직접 기즈모 축을 움직여보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의 알파벳 Y키를 눌러 클로젯 라이브러리를 열어줍니다. 그럼 전에 선택했던 워크룸 경로가 유지된 채로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03, 02 기즈모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불러옵니다. 그럼 오픈 프로젝트 윈도우가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불러올 파일을 새롭게 열 건지 혹은 열려있는 파일에 추가할 건지 선택합니다. 저희는 파일을 새롭게 열기 위해 오픈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항목에서는 파일에 포함된 오브젝트 중 어떤 파일을 포함하여 열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포함된 모든 오브젝트를 포함하기 위해 아바타와 의상, 그리고 디스플레이 세팅이 모두 선택된 채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아바타와 의상 파일이 공중에 떠 있는 채로 나타나는데요. 기즈모를 활용하여 의상 파일을 아바타 위로 배치시켜 볼게요. 우선 기즈모는 3D 윈도우에서만 선택 가능하므로 화면 보기를 3D 윈도우만 켜줄게요. 먼저 3D 윈도우에서 공중에 떠 있는 의상을 더블 클릭하여 전체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가운데 네모 박스를 선택한 채로 드래그하면 축과 상관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세하게 패턴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면 패턴을 선택한 채로 키보드의 방향키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방향키를 한 번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간격을 설정하여 원하는 거리만큼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움직일 간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윈도우 빈 공간에서 우클릭 후 그리드 프로퍼티즈를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3D 그리드, 하위의 3D 에로우키 무브먼트, 간격을 원하는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39 인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D 윈도우로 돌아가서 패턴을 선택 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설정한 간격만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즈모 타입별로 변경해 움직여보며 각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즈모 타입 설정은 3D 윈도우 빈 공간에서 우클릭하여 기즈모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클로의 기즈모는 스크린 코디네이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상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카메라 뷰를 움직여 나타나는 기즈모에서 파란색 Z축을 움직여보면 3D 윈도우에서 바라보는 뷰가 바뀔 때마다 기즈모 축도 함께 바뀌어 현재 뷰 기준으로 앞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컬 코디네이트 기즈모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로컬 코디네이트 기즈모는 주로 아바타의 관절점에서 포즈를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데요. 확인해 보기 위해 3D 토글 메뉴에서 아바타 디스플레이, 쇼 아바타 조인트를 활성화해 줍니다. 그리고 아바타 손목과 손가락 관절점을 각각 클릭해 보면 아바타 조인트가 생성된 방향에 따라 기즈모의 축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쇼 아바타 조인트를 비활성화해 줄게요. 마지막으로 월드 코디네이트 기즈모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상을 더블 클릭해 줄게요. 월드 코디네이트 기즈모는 X, Y, Z축이 고정되어 화면 뷰를 조절하면서 의상을 이동하더라도 정해진 축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기즈모를 이용해 의상을 아바타 겉으로 잘 배치해 볼게요. 저희는 다시 기존 세팅인 스크린 코디네이트 기즈모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로 메쉬와 파티클 디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좌측 의상을 보면 의상이 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삼각형 모양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의상을 구성하는 삼각형 모양의 입자를 메쉬라고 하고 이 삼각형들의 평균 거리값을 파티클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디스턴스의 값을 조절해서 의상의 퀄리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디스턴스의 값이 낮을수록 의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좌측보다 우측의 의상이 파티클 디스턴스 값이 낮아 주름이 좀 더 자연스럽고 넥라인 부분을 살펴봐도 좀 더 매끄럽게 의상이 드레이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예제를 통해 살펴볼게요. 방금 전 기즈모 예제로 사용한 의상으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시 3D와 2D 패턴 윈도우를 모두 볼 수 있는 화면 보기로 변경해 줄게요. 먼저 의상이 삼각형 모양의 메쉬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3D 윈도우의 보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토글 메뉴에서 가먼트 렌더링 옵션 하위에 와이어 프레임 메뉴로 변경합니다. 그럼 의상의 패턴이 삼각형 모양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티클 디스턴스의 기본값은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파티클 디스턴스 값이 커지면 원단의 주름감이나 퀄리티가 낮아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선분들이 쪼개지면서 의상의 주름을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으나 파일의 용량과 작업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 값은 패턴을 선택 후 나타나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시뮬레이션 속성, 파티클 디스턴스에서 수치를 직접 입력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5로 입력해 볼게요.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5로 변경하면 3D 윈도우에서 메쉬의 크기가 변경되어 각진 듯하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디스턴스 값에 따라 메쉬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시 가먼트 렌더링 옵션에서 와이어 프레임 메뉴를 비활성화해 줄게요. 변경한 파티클 디스턴스를 적용하기 위해 3D 툴바에서 시뮬레이션 툴을 클릭해 볼게요. 시뮬레이션 툴을 꾹 누르면 다양한 시뮬레이션 타입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아래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CPU를 사용할지 또는 GPU를 사용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CPU는 안정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며 복잡하지 않은 작업이나 처음 시작할 때 적합합니다. GPU는 PC에 내장된 그래픽카드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계산하여 복잡한 의상도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중인 그래픽카드 성능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권장, 그래픽카드 성능은 디스크립션 하단에 권장 사양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GPU 타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 GPU 타입이 제 화면과 달리 비활성화되어 선택되지 않는다면 그래픽카드의 드라이브 업데이트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아래 디스크립션에 첨부해둔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GPU 타입으로 선택했다면 시뮬레이션 툴 아이콘이 속이 비어있는 화살표로 변경되었을 텐데요. GPU 타입의 시뮬레이션은 모두 이와 같이 속이 비어있는 화살표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CPU 타입의 시뮬레이션은 속이 채워져 있는 화살표 아이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상 작업 목적에 따라 시뮬레이션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피팅 시뮬레이션은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높여 의상을 최종 시뮬레이션 시 정확한 물성을 드레이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은 애니메이션 녹화 시 안정적으로 의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업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멀 시뮬레이션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시뮬레이션 툴이 파란색으로 활성화되며 아바타 위로 배치한 의상이 드레이프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져 있던 메쉬가 드레이프 되면서 파티클 디스턴스가 20일 때보다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주름이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레이프된 의상을 잡고 움직이면 선택한 패턴의 지점을 중심으로 연결된 의상이 같이 움직입니다. 시뮬레이션 툴은 3D 툴바에서 툴을 클릭하여 활성화할 수도 있지만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여 실행할 수도 있어요. 스페이스 바를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툴이 비활성화되며 드레이프된 의상 패턴을 클릭하면 시뮬레이션이 활성화했을 때와 달리 선택한 패턴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패턴을 핀칭하실 때는 시뮬레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 후 주의하셔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작업해 본 파일을 저장하여 바로 클로셋 워크룸에 업로드 해 볼게요.
상단 메인 메뉴에서 클로셋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 하위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업로드 비아 클로셋 메뉴 아래에 보면 현재 보여지는 파일을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할 건지 혹은 아바타나 의상만 저장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모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클로셋 웹페이지가 팝업되고 해당 페이지에서 파일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여 원하는 워크룸으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과제를 제출할 워크룸을 본인 이름으로 모두 초대해 드렸는데요. 상단의 그룹이 클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 업로드 뉴 컨텐트에서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우측에 모어 버튼을 클릭하고 브라우즈 탭에서 클로, 에센셜 워크플로우 하위, 파일 업로드 하위, 본인이 현재 수강하는 교육의 분기가 적혀 있는 워크룸 하위에 본인 이름으로 된 워크룸을 클릭 후 넥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지정한 워크룸에 제작한 파일이 바로 업로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나씩 연습해 보았어요. 파일을 여는 방법부터 의상을 선택하고 이동하며 시뮬레이션까지 직접 따라해 보셨나요? 이번 영상으로 기초 툴 사용법에 익숙해지셨길 바라며 다음 학습에서는 이 기능들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제작 방식도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